광화문이고 효자동 길이고 여기가 청와대입니다. 풍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청와대 터를 두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와대는 일부 구조하고 배치, 그리고 이 진입로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청와대 터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설픈 술객들이 청와대 터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은 해방 이후에 세계 최고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놀라운 발전을 한 것은 통치자가 청와대에서 자리를 잡고 정치를 한 덕분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땅은 사람에 따라서, 주인에 따라서 그 용도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번 20대 대선을 치르고 나서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를 떠나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여기가 새로 옮기는 대통령 집무실이 될 국방부 청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와대를 일부지만 직접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관점으로 청와대하고 용산 새 집무실 주변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언론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보겠습니다. 청와대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하고 비서나 수석, 참모들이 같은 건물 내나 업무적 직원거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하고 비서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이 직선 거리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는 10분이나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이렇게 다른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통이 우선 어렵게 되고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전달하고 판단도 현저하게 나빠집니다. 백악관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비서하고 참모들이 같은 건물에 있거나 또는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풍수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부서는 기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계단을 사이에 두고도 배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상호 간의 소통은 전화나 기기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사람 사이의 실제 거리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나 소통의 필요성은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윗사람이나 사장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이 긴장감도 덜하고 편하다는 식으로 생각과 행동이 점차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본관을 떠나서 여민 일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거리하고 소통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본관이 눈에도 띄고 힘이 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버리고 한쪽 귀퉁이로 집무실을 옮긴 것도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청와대의 오래된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큰 기업의 내부 설계에 여러 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 경험으로 볼 때도 청와대의 구조하고 배치는 제대로 된 기업보다도 훨씬 산만하고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인터넷에는 조금씩 다른 모양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기역자 형태는 한옥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직사각형 방들이 일렬로 길쭉하게 이런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길쭉한 모양은 조원기가 머물기보다는 빨리 흐르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편향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긴 구조하고 긴 복도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중앙부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구조는 우환이나 병고를 쉽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바깥 모양도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에서 이만큼이 빠져나가고 비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인자하고 어진 사람이라도 이렇게 위태로운 곳에 앉아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어떻게 상냥하고 고운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생활 공간은 집하고 이런 방의 모양에 따라서 에너지 흐름이 달라집니다. 기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가 직면하는 건강, 성공, 행운, 순탄함, 어려움, 실패 등 삶의 전반적인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역대 대통령의 신상에 빈번하게 생겼던 불운의 이유를 찾는다면 이런 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조가 맞다면 청와대 내실은 위치하고 모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것 말고도 청와대는 광화문의 높은 담벼락과 좁고 긴 효자동 진입로 때문에 국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주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에너지를 능가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발전을 이뤄낸 그 힘의 원천이 청와대라는 사실을 누가 쉽게 부인하겠습니까? 일단은 청와대에 들어간 다음에 이것저것 잘 살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대통령하고 비서 참모들이 가깝게 모이는 그런 새 건물을 짓거나 이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슬기롭게 잘 개선하고 극복하는 것도 지도자의 재력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세상의 일들은 참 아리송하고 알 수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의 청와대를 떠올리면은 경복궁의 높은 담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 청와대는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좁고 긴 효자동길. 청와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하는 지루함, 긴장감, 어떤 거부감이 연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그림은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공개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새 집무실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앞쪽의 넓은 공원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볼 때 답답하고 다가가기 어렵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워싱턴의 백악관처럼 앞이 환하게 잘 열려 있고 또 다른 힘도 느껴집니다. 어떤 중요한 대상물을 두고서 느끼는 이런 상반된 감정은 전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예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통령하고 비서들이 다 모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부처들이 가깝게 있게 된다면은 상호 간의 소통과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을 2층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국방부 장관이 2층에서 근무를 했다고. 근데 이것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도 최고 관리자가 아래층에 있지는 않습니다. 상급자나 사장을 만나면서 잠깐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위로 올리면은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도 뚜렷한 성과도 업적도 내지 못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청와대로 돌아가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개방한 청와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반드시 대통령하고 비서들이 가깝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새 건물하고 새 관절을 먼저 짓기 바랍니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대통령은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놀라운 추진력으로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거나 아니면 굳이 청와대를 떠나 다른 데까지 가서 별 볼 일 없는 아주 모자란 역대급 대통령이 되거나